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다쳤는데 가해자 부모에게 청구하기는 좀 애매하고 그냥 본인 돈으로 치료하려니 억울하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으면 합니다. 자, 갑니다. 안녕하세요. 김순동 기자의 보험검색 김보검입니다. 저 김보검은 소비자분들이 현명하게 보험을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 주요 상품과 이슈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최근 여자 배구 선수와 관련해서 시작된 학교 폭력 이슈가 스포츠계에서 연예계로 확산되더니 사회 전반으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가장 큰 이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저를 얼핏 보시면 학창시절에 힘 좀 꽤나 썼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학창시절 쭈구리였습니다. 영상 촬영을 담당해주는 강 PD는 저와 중학교 동창인데 저놈이 저를 그렇게 많이 괴롭혔었습니다. 강 PD가 유명해지면 저는 반드시 미투로 응징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 PD가 겁나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학폭 등 폭력에 관련해서 사회 전반이 동요하는 이유는 때린 사람보다 어쩌면 맞은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대부분 정당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폭력에 노출됐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이처럼 이유 없는 폭력에 노출되지 않았으면 하는 희망도 좀 섞여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는 학교에서 폭력 피해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해자 부모에게 보상을 하라고 해야 할까요? 학교나 유치원은 보상 책임이 없을까요? 그리고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김보검이 정리합니다. 학폭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도 있긴 있습니다. 다만 그 보장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만약 아이가 중학교 2학년 이하인데 친구를 다치게 한 가해자일 경우에 고의성이 인정되더라도 부모가 가입한 배상 책임 보험에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에 등교하면 아이에 대한 관리 책임은 부모에서 학교로 넘어가게 됩니다. 학교에 있는 시간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은 학교에게 있다는 것이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물론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구분됩니다. 교육기관은 민법 제755조에 따라서 교육생들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학교에서 아이가 다치면 그 책임을 학교가 져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학교가 치료비 상당액을 지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다치는 등의 사고를 대비해서 학교 안전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합니다.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구분되며 보육기관은 학교 안전공제회와 비슷한 어린이집 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쳤을 경우에도 이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아이가 학폭 피해자일 경우에 가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 부모에게 피해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학교 내에서 이루어진 학폭일 경우에 말입니다. 학교 내에서 이루어진 폭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될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민법 제755조에 따라서 배상 책임을 물지 못하게 됩니다. 대신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학교가 피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학교 안전공제회를 통해서 피해액을 보상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학교가 아닌 학교가 끝난 이후에 가해자가 어두운 골목에서 고의로 폭력을 행사해 다치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학교 안전공제회가 아닌 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민사 혹은 형사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가해자가 학생으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책임은 가해 학생 부모가 짊어져야 합니다. 학교 폭력을 대비한 보험이 있습니다. 삼성화재를 제외한 대형 손보사들은 일상생활 폭력 상해 특약이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약명은 조금씩 다릅니다. 이 특약은 주로 어린이 보험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특약에 가입하고 학폭을 당했을 경우에 1회에 한해서 100만 원 내외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입 가능한 상품 중에서 가장 큰 보장액을 보상하는 것은 500만 원으로 파악됩니다. 최대 500만 원! 학폭으로 받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비해서 결코 큰 보상하기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가해자 혹은 가해자 부모에게 확실하게 더 이상 폭력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금융치료법이 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 학폭을 당했다고 주장만 한다고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도 않습니다. 폭력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보상을 합니다. 학교에 있는 학교폭력위원회의 확인증을 받아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사가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 경찰서를 통해서 폭력사고 확인서를 발급받아야만 보장을 해줍니다. 하지만 학교 내의 폭력으로 인해서 경찰서까지 가기는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라면 우선 자녀 교육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부모와 원만히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학폭은 대부분 고의로 발생합니다.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학폭 가해자에게 보상하는 보험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만약에 가해자인 아이가 만 13세 이하일 경우, 즉 중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에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은 주로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상해보험 등의 특약으로 붙어 있습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은 앞서 언급했던 일상생활 폭력상해 특약과는 조금 다른 담보입니다. 줄여서 흔히 일배책이라고 부르는 담보입니다. 일배책은 일상생활에서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거의 대부분 보상합니다. 자녀가 놀다가 친구를 우연히 다치게 할 경우 이 일배책에서 보상이 되죠. 그런데 놀다가 우연히 다치는 건 폭력이 아니잖아요. 실수죠. 폭행이나 구타는 다릅니다. 폭력입니다.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에 일배책 약관에서도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 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해자의 고의성이 있는 학폭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부러 친구를 때리거나 괴롭히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판결이 하나 있습니다. 대법원이 1977년에 선고한 판결입니다. 판결문을 보면 만 13세 미만의 학생은 법률상 책임을 분별하고 제대로 인식할 정도의 능력이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에 고의성이 있다고 해도 가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가해자 부모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13살의 김보검이 강 PD에게 세 총을 쏩니다. 그것도 일부러 얼굴로 또 뒤돌아보게 만들기 위해 고의로 야 강 PD! 라고 이름도 부릅니다. 고의로 뒤돌아보게 만들고 급소라고 할 수 있는 얼굴을 누렸습니다. 당연히 고의성이 있습니다. 새총에 있던 알밤만한 돌멩이는 강 PD의 얼굴에 명중했습니다. 당연히 강 PD의 부모님은 정말 매우 화가 날 것입니다. 때문에 이 사건이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까지 간 것이겠죠. 대법원은 새총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노려 돌멩이를 발사한 저의 행동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유는 아직 법률상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이죠. 저의 행동은 잘못되었지만 그 행동으로 인한 저의 법률적 책임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조금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만 13세 미만의 아이가 고의로 폭력적인 행동을 해서 친구를 다치게 했을 경우에 가해자 부모가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고의성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만 13세 미만의 아이는 법률적 책임을 분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험사는 그 피해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단이 어찌 되었든 폭력은 용납할 수 없는 잘못된 행동이죠.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폭력에 노출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저 김보검은 소비자분들이 현명하게 보험을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 주요 상품과 이슈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현명한 보험가입과 활용 방법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거나 교육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이메일로 문의주세요. 또 보험에 관련된 제보를 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때도 김보검을 찾아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